오, 됐다. 이 여자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리아가 휴대폰을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술이 세계 중심의 최강국 중국 술보다 낫다고? 말도 안 돼. 아키라도 냉소적으로 웃으며 씩씩거렸습니다. 우리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한 문화라도 있다는 듯이 굴어. 참 가소롭지 않아? 어이가 없네. 여러분, 지금 중국과 일본 여성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 술을 업신여기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흥미진진할 오늘의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7구의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 라뚜르 다르장에서 수석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는 31살 만홍이에요. 보르도 와인 산지 출신인 저는 어릴 때부터 와인의 향기에 둘러싸여 자랐죠. 부모님은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셨는데 그곳에서 포도밭의 흙냄새와 발효되는 포도의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자연스럽게 와인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파리의 유명 호텔 경영학교를 졸업하고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미슐랭 레스토랑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소믈리에로 시작했지만 제 예리한 미각과 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어요. 이제는 레스토랑의 와인 리스트를 직접 구성하고 VIP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제 일상은 와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예약 손님 리스트를 확인하고 특별한 손님이 있다면 그에 맞는 와인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새로 들어온 와인들의 품질을 체크하고 저녁 서비스가 시작되면 손님들에게 완벽한 와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만찬에 동석하여 와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와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무심코 켰다가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눈길이 갔어요. 한국계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벌이는 이야기. 뭔가 독특하다 싶어 호기심에 첫 화를 봤는데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나 봐요. 드라마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주인공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들이 마시는 초록색 병의 투명한 술에 관심이 갔어요. 소주라고 하더라고요.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마실 때마다 캬하고 내뱉는 감탄사와 술에 취하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정겨워 보였죠.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와인과는 전혀 다른 이 술은 어떤 맛일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주를 즐겨 마시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와 게임들은 왜 이렇게 재미있어 보이는 걸까요? 프랑스의 와인 문화와는 사뭇 다른 이 활기찬 술자리 문화가 새삼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술꾼 도시 여자들 등 술과 관련된 드라마는 모조리 찾아봤죠.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한국 술들, 소주, 맥주, 막걸리, 동동주 등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흥미가 생겼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죠. 하루는 용기를 내어 파리의 한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소주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 맛과 향이 와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독특하면서도 깔끔한 맛, 그리고 알코올 특유의 따끔한 감각. 이게 한국인들이 그토록 즐기는 소주의 매력이구나 싶었죠. 게다가 소주 한 잔을 탁 털어 마시니 저절로 캬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주 안주로 추천해주신 쏘야볶음과 오뎅탕은 정말 술이 술을 부르는 맛이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소맥이라는 것도 시도해봤어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건데 처음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이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소주의 강렬함과 맥주의 고소한 청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부드러운 목넘김에 왜 한국인들이 이걸 가볍게 즐겨 마시는지 이해가 갔어요. 저 혼자 테이블에서 소주와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덧 옆 테이블과 주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저 혼자 마시고 있는 게 외로워 보였는지 같이 짠도 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술 문화에 매료되어 갔어요. 유튜브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국 술에 대한 책도 찾아 읽었습니다.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나면 한국 술을 구해 혼자 마시며 그 맛을 연구하기도 했죠. 와인의 복잡하고 깊은 맛과는 다른 한국 술만의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보면
전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인 리아와 일본인 아키라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되었어요. 둘 다 프랑스에서 와인 소믈리에 과정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리아는 중국 백주의 강렬함을, 아키라는 일본 사케의 섬세함을 자랑했고 저는 프랑스 와인의 다양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양 문화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리아와 아키라도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두 사람이 점점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최근에 맛본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어요. 우유처럼 하얗고 달콤하면서도 살짝 신맛이 나는데 마시고 나면 입안에서 탄산이 톡톡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알코올 도수도 그리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그때 리아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잠깐만, 만홍. 그 막걸리라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해? 우리 중국에도 비슷한 술이 있어. 사실 한국의 많은 문화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막걸리도 마찬가지야. 리아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아키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일본의 사케를 잊지 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사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술이라. 글쎄, 좀 촌스럽지 않아? 게다가 한국 술은 들어본 적도 없어. 그의 말에 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고유의 술 문화가 있어요. 한국 술도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한국 식당에서 경험한 폭탄주 문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소주잔을 맥주잔에 빠뜨려 단숨에 마시는 건데 그 순간의 흥분과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했죠. 하지만 제 말에 리아와 아키라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만홍,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술 문화야? 그냥 포금일 뿐이잖아. 리아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키라도 거들었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세계 최고의 와인 문화예요. 품위 있고 세련된 고급 문화라고요. 한국의 그런 저급한 술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급하다니요? 그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지난번 한국 전통주 시음회에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재료와 제조법으로 만든 술들이 있더라고요. 육전 같은 전통 음식과 페어링해서 마시는데 그 조화가 와인 못지않게 훌륭했어요. 리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만홍,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은 프랑스의 소믈리에잖아요. 와인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한국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요. 지난주 와인 시음회 때 당신이 한국 막걸리 얘기만 한 거 알아요? 다들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봤다고요. 아키라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여기 와인을 배우러 왔잖아요.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이런 세계적인 와인에 대해 더 배워야 할 때 한국 술 타령이라니. 당신 경력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난달 한국 소주 브랜드의 시음회에 참석했을 때 느낀 흥분. 한국 전통주 강의를 들으며 알게 된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게 정말 헛된 것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리아와 아키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한국 술에 대한 이 열정은 뭘까? 와인만큼이나 깊고 풍부한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고민 끝에 한국 식당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죠.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말. 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에겐 소중해.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아와 아키라의 충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한국 술에 빠진 게 잘못된 걸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한국 술을 경험할수록 저는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어요.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 술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도시의 밤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첫날 저녁 현지 가이드와 함께 간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오뎅탕, 계란말이를 처음 맛봤는데 그 맛이 어찌나 깔끔하던지 이게 진짜 소주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죠. 프랑스 한인식당에서 먹던 소주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어요. 입에 착 감기는 맛이었죠. 13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왔는데도 한국의 술에 빠져 피곤한 줄 모르고 그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소주를 마시고 말았지 뭐예요. 다음날 아침 소주가 잘 맞는지 숙취 없이 개운하게 일어난 저는 한국 전통주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막걸리 만드는 과정을 직접 배웠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누룩을 만들고 쌀을 씻고 발효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한국 술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 막걸리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소 선생님의 말씀에 절로 숙연해졌어요. 와인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깊다는 사실에 놀랐죠. 다음 날엔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김영우, 김민현, 이성국 3명의 젊은 전통주 소믈리에를 만났죠. 그들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면서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우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가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죠. 김영우 소믈리에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한국 전통주는 탁주, 약주, 증류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최근에는 젊은 양조장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의 말에 귀가 쫑긋 섰어요. 젊은 양조장들의 도전적인 시도라니 정말 흥미진진했죠. 다음날 김포에 있는 김포도가 두두 양조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두두 쌀막걸리를 맛보았는데 와, 정말 특별했어요. 김포 평야에서 재배한 추청쌀로 만든 이 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산미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는 처음이에요. 제 감탄에 양조장 주인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쌀의 양을 과감히 늘려 더 풍부한 맛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산 성주가였어요. 여기서는 양이탁주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술을 맛봤죠. 이 술은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고양고양이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양조장 주인의 설명에 웃음이 나왔어요. 가와지쌀이라는 한반도 최초의 벽시로 만들었고 오미자와 송순을 넣어 상큼하고 향긋한 맛을 냈죠.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한국 전통주의 혁신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였죠. 서울로 돌아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열린 시음회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별바랑, 에리에스디오엠 시드르, 양조학당애 등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었죠. 특히 별바랑이라는 약주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술은 안동의 대구 서씨 가문에서 제주 찌지오로 쓰이던 술이에요. 적은 양의 누룩으로 생쌀 발효를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죠. 이성국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전통주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에리에스디오엠 시드르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농부가 한국 사과로 만든 와인이에요. 김민현 소믈리에의 설명에 눈이 동그래졌죠.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만나 탄생한 이 술을 마시며 전통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전통주 갤러리에서 만났던 김지훈 양조자가 저녁 모임에 초대해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와서 다양한 전통주를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죠. 저녁 서울의 한 전통주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김지훈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인 임이라는 전통주 소믈리에였어요. 프랑스 소믈리에를 위해 특별한 전통주 페어링을 준비했어요. 임이라의 말에 기대감이 높아졌죠. 첫 번째로 나온 건 복분자주와 한우 구이였어요. 복분자의 새콤달콤한 맛이 육즙 가득한 한우의 고소함과 어우러져요. 이미라의 설명대로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이어서 막걸리와 해물파전이 나왔죠. 구수한 막걸리가 바삭한 파전과 만나 입 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막걸리의 탄산이 파전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잡아주죠. 김지훈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약주와 더덕구이였어요. 약주의 깊은 맛이 더덕의 향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요. 우와, 정말 그랬어요.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김지훈이 제안했어요. 이제 게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어색함도 없앨 겸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세요. 첫 번째로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게임을 했어요. 순서대로 한 사람당 숫자 1개에서 3개까지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30일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 옆 사람이 2, 3, 4, 그 다음 사람이 5, 6 이렇게 가다가 30일을 외치게 되는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거죠. 제가 걸렸을 때 주변에서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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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라고 외치는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 절로 신이 나서 함께 외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007 게임이었어요. 순서대로 돌아가며 007하고 술래를 손가락으로 지정하면 그 술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는 손동작을 하는 게임인데 실수할 때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는 구호와 함께 술을 마셔야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에 빠져들어서 다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어깨춤 노래를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I am ground를 했는데 여기서 김지훈이 걸렸어요. 주변에서 지훈아, 당연히 원샷이겠지. 설마 반샷은 아니겠지. 하고 외치자 김지훈은 웃으며 단숨에 술을 비웠죠. 게임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전통주가 나왔어요. 송화주의 은은한 향, 이강주의 독특한 맛, 문배주의 깊은 풍미, 각각의 술이 가진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이 이어졌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국의 술 문화가 가진 특별함과 공통점을 발견해 나갔죠. 한국의 건배 문화, 프랑스의 상태 인사, 그리고 술을 따를 때의 예의 등을 비교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한국의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죠. 김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술을 매개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조언을 나누었죠. 이미라는 자신의 처지연의 실패담을 털어놓았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와인에 관심을 가지고 소믈리에의 꿈을 키워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님의 작은 포도밭에서 보냈던 여름날들, 첫 와인 시음 경험, 그리고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석 소믈리에가 되기까지의 고군분투 과정을 털어놓았죠. 와인 한 잔에 담긴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공감의 눈빛을 보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김지훈은 양조장을 시작하게 된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고향을 떠나 양조 기술 하나만 믿고 새 삶을 시작하셨대요. 그 의지와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죠. 그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어요. 술은 혀끝에서 녹아들며 우리의 마음도 함께 녹여주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고민, 그리고 소소한 일상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이미라의 강아지 이야기, 김지훈의 텃밭 가꾸기 취미, 제가 비밀리에 좋아하는 K-팝 아이돌 얘기까지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우리는 웃고 때론 진지해지고 또 서로를 격려했죠. 만홍, 당신이 한국 전통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요. 이미라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술 문화의 진정한 매력이구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연을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의 술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야. 술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이런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해. 이 경험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주와 술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매일 밤 SNS에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한국 전통주의 세계는 정말 깊고 넓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 술들,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한국 술이 그렇게 다양하고 맛있다니 놀라워요. 저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유자소주 마셔봤는데 정말 졸맛탱구리. 다멘 복숭아 소주 도저언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죠. 물론 리아와 아키라의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 술에 대해 호기심과 극찬의 반응을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제 블로그 프랑스 소믈리에 한국 술에 빠지다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술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고 심지어 몇몇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주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술은 세계적인 술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요. 전통의 깊이, 맛의 다양성, 그리고 함께 어울려 마시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전통주에 대한 저의 열정이 날로 커져가면서 제 SNS는 매일 새로운 한국 술 경험으로 가득 찼죠. 오늘은 한산 소곡주를 맛봤어요. 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술의 깊이는 정말 놀라워요. 프랑스 와인 못지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SNS 게시물이 늘어날수록 파리에 있는 리아와 아키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리아가 휴대폰을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술이 세계 중심의 중국 술보다 낫다고? 말도 안 돼. 아키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한 문화라도 있다는 듯이 굴어. 참 가소롭지 않아? 리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해. 우리의 백주발전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왜 세계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깟 우리 발 앞에 엎드려 있던 한국 술이 최고 인기라고?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일본의 사케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 근데 이제 와서 한국 술이 사케를 밀어내고 있어. 참을 수가 없어. 한국이 뭔데 자꾸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거냐고. 그들은 저의 열정을 꺾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제 SNS 게시물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리아, 한국 술. 그저 쌀로 만든 저급한 술일 뿐이야. 역사도 깊이도 없어. 또 중국 어디 지방 술 하나 가져가서 베낀 모방품이겠지. 아키라 마농, 넌 이제 프랑스 와인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있어.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의 자존심을 내가 어떻게 감히 무시할 수 있지? 내 조상들이 무덤에서 뒤집어질 거야. 그 저급한 한국 술 때문에 내 정체성까지 버리다니 정말 역겹군. 넌 더 이상 프랑스 소믈리에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와인업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거야. 이 배신자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 술이랑 함께 사라져버려. 우리 프랑스 와인의 영광을 더럽히지 마. 넌 이제 우리에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리아와 아키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프랑스 와인 업계의 유명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땡땡님, 우리의 자랑스러운 프랑스 와인 문화가 저급한 한국 술 문화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농이라는 소믈리에가 프랑스 와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술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프랑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의 옛 스승인 피에르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었죠. 마농,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우리의 와인을 배신했다고? 난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전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피에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프랑스 와인 업계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갑자기 저를 해고했죠. 우리는 프랑스 와인의 가치를 믿지 않는 소믈리에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연락해서 위로해줬어요. 마농, 우린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누군가 너를 음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김지훈이 말했어요. 임이라도 격려했죠. 우리는 내 편이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진실을 밝히자. 그들의 지지에 힘을 얻은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이 사건들이 저의 한국 전통주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할 순 없었죠. 저는 한국의 유명 양조장들을 방문하며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전통 제조 방식,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술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까지 전 이 모든 것에 매료되었죠.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제 블로그에 썼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품이에요. 한국 전통주는 세계 어느 술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의 진정성 있는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몇몇 와인 전문가들도 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농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한 유명 와인 평론가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다른 나라의 술 문화도 존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런 반응에 리아와 아키라는 더욱 분노해서 미쳐 날뛰었죠. 저 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해. 리아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찌질한 한국 술 같은 게 우리와 동등해질 순 없어. 아키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저지해야 해. 마농이 파리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보여주자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던 중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파리에서 곧 세계 주류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참가를 결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전통주를 세계에 알릴 완벽한 기회야. 저는 지훈, 미라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 양조장들을 방문하며 박람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파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리아와 아키라는 저를 완전히 제압할 계획을 세웠더군요. 그들은 파리에서 열리는 연례 세계 주류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각각 중국과 일본의 전통주를 대표하여 출전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박람회에 한국 전통주를 소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주최 측은 처음에는 한국 전통주라는 카테고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한국 전통주의 가치를 설득하고 결국 신흥 주류 부문으로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전통주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에 한국 친구들인 지훈과 미라가 흔쾌히 도움을 자청했어요. 마농, 우리 전통주를 세계에 알리는 일인데
우리가 빠질 수 없지라며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죠. 박람회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그들은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한국 전통주에 대한 그들의 깊은 지식과 열정 덕분에 박람회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여기 파리 엑스포 센터, 드디어 세계 주류 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저와 한국 친구들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국 전통주 부스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눈빛에는 한국 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우리는 서울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아름다운 소품들로 부스를 꾸몄어요.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소반 위에는 은은한 광택의 백자 술잔들이 놓여 있고 푸른빛 청자 접시에는 한국의 대표 안주들을 담아두었죠. 창호지로 만든 등등은 은은한 불빛으로 부스를 밝혔고 벽면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술을 빚는 모습을 그린 민화를 걸어두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마치 조선시대 사랑방에 들어온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답니다. 부스에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맞은편 부스에서 리아와 아키라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여자, 어떻게든 망신을 줘야 해. 리아가 씩씩거리며 제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죠.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세계 최고의 주류 선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저와 리아, 아키라는 각자의 부스를 준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느끼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어요.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음회를 열고 각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며 시음을 시작했습니다. 리아의 백주 부스에 도착한 심사위원들은 그 독특한 향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키라의 사케 부스에서는 맛은 좋다는 평가였지만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는 반응이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통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이 술은 쌀과 누룩으로 만든 한국의 전통주입니다.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 심사위원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이것 참 특이하군요. 상쾌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이어 전 붉은 빛깔의 보기에도 예쁜 복분자주를 선보였습니다. 이건 산딸기로 만든 과실주인데요. 한우와 페어링하면 환상적입니다. 전 살짝 구운 최상의 한우를 한 점 곁들이며 복분자 한 잔을 한국의 소반에 세팅해 드렸어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본 리아와 아키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장의 무기,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술을 꺼냈습니다. 이건 가목로라는 술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만 마시던 귀한 약주죠. 심사위원들이 가목로를 음미하는 순간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놀랍군요.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에요. 결과 발표 시간.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의 세계 최고의 신흥주류는 한국의 전통주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눈물을 글썽이며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축하 파티가 시작되고 와인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저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저의 옛 스승 피에르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농,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 열정이 새로운 길을 열었어. 전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어요. 자랑스러운 트로피를 바라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축하 파티가 막 끝나가는 시점, 박람회장 한쪽에서 리아와 아키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구석에 숨어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전통주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대회 직후 몰래 제 부스에서 술을 슬쩍 빼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 술에서 비방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한 모금 맛보고는 그만 그 맛에 빠져버린 거죠. 두 사람은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휘청거리며 서 있었죠. 야, 마농, 리아가 어색하게 외쳤습니다. 내 한국 술. 진짜 대단해. 우리도 반했다고. 아키라도 끼어들었습니다. 스고이, 정말 맛있었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대박이야. 술이 술술 들어가. 저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봐. 이래서 한국 술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경쟁자의 마음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소믈리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외치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한국말로 건배하는 거야. 모두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리아와 아키라도 비틀거리며 동참했죠. 하나, 둘, 셋. 건배. 한국의 전통주는 이렇게 프랑스 파리 하늘 아래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네요.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의 한류 문화가 인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술과 술문화까지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프랑스의 와인 소믈리에 마농 씨가 한국의 전통주를 세계에 알려주시는 모습에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감동택배 구독자 여러분, 마농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